그 시험 공부 같은 거 지금 일주일 말고 그냥 바로 5번 주에 올려도 될까요? 시험. 제 목소리 들립니까? 네, 들립니다. 들리나? 네. 그리고 지금 잠깐만요. 지금 강의 자료 화면이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지금 얼굴도 보이고 있나요? 예,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은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지난 몇 시간 동안 한 게 우리가 엔트로피 레이스 정의를 내렸고 그걸 응용하는 거였고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 관련해서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마르코프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리고 마르코프 프로세스에서 뭐 랜덤 워크라는 스페셜 케이스도 얘기를 했고 또 그거의 응용인 히든 마르코프 모델 음성 인식에 많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이건 익젝트하게 못 구하고 뭐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의 캡이 제로로 간다는 거를 보이는 형태로 어프락시밋하게 구했었죠. 그리고 이제 완전 다른 분야로서의 응용으로 우리가 연력학 제법칙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라는 유명한 법칙을 정보 이론적으로도 우리가 방금 지난 몇 시간 동안 배웠던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다고 생각했었던 이 마르코프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 이론만으로 놀랍게도 물리학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신주처럼 모시고 있는 이런 연력학 제법칙 자체를 유도한다 그러면 약간 어폐가 있고 유도보다는 뭐 그 몇 가지 가정을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지금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스텝으로 그 동일한 마르코프 체인인데 그 이니셜 스타팅 포인트가 다른 두 개의 마르코프 체인에 그 조인 그 마지널한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PXN, QXN이죠. 그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든다. 이건 좀 직관적으로 그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으로 생각하면 예상되는 일이라고 얘기했었죠. 왜냐하면 그 스타팅 이니셜 포인트 디스트리뷰션이 모두 상관없이 동일한 마르코프 체인이면 언젠가는 동일한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 컨버지 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비슷해질 거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 실제로 이와 같이 렐러티브 엔트로피의 체인 룰을 통해서 쉽게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P하고 Q 결론만 얘기하면 지난 시간에 어떤 동일한 마르코프 체인인데 스타팅 포지션이 다른 디스트리뷰션이 다른 두 개의 어떤 인스턴스의 디스트리뷰션의 차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디크리싱 하고 있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Q와 P를 어쨌든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에 컨버지 하는 놈들이니까 각각을 미우하고 뮤 프라임하고 대체를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뭐 2번 성질은 지난 시간에 증명한 것을 그냥 노테이션만 바꿔치기 한 겁니다. P를 뮤 n으로 바꾸고 Q를 뮤 n 프라임으로 바꿔서
이렇게 표시한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동어 반복하는 얘기고. 자, 세 번째가 이제 오늘의 메인 리절트죠. 오늘의 메인 리절트인 연력학 제2법칙이 그냥 순수한 정보 이론만으로 마르코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 이론만으로 유도된다라고 보이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전제 과정이 좀 있습니다. 전제 과정이 뭐냐면 어떤 임의의 마르코 프로세스는 한참 시간이 지나면 어떤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으로 컨버지 한다 그랬죠. 근데 이게 아무거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에이피리어딕한 또 어거딕하다고 합니다. 에이피리어딕 또는 어거딕한 마르코 프로세스만 컨버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컨버지 하는데 컨버지가 되는 그 디스트리뷰션은 임의의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일반적으로 마르코 프로세스를 어떻게 디파인하느냐에 따라 막 달라지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전제 과정은 약간 너무 전제 과정이 너무 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최종적으로 컨버지되는 디스트리뷰션은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물리학에서는 사실 무리한 가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물리학에서는 1장 초반에도 얘기했고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엔트로피는 모든 그 어떤 물리적인 현상의 모든 가능한 케이스들이 유니폼하게 나타난다고 가정을 하고 엔트로피가 정의된다 그랬죠.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모든 상황들이 유니폼하기 때문에 사실은 물리학적인 입장에서 이거는 그렇게 스트롱한 가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보 이론 관점에서는 상당히 스트롱한 가정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그런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두 번째 디스트리뷰션 mu n 프라임 지난 시간에 Q라고 불렀던 거죠. 이 mu n 프라임을 그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컨버지되는 그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 여기서는 그냥 이런 플랫한 디스트리뷰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랬죠. mu n 프라임을 그냥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바꿔치기 해도 상관이 없겠죠. 이게 같은 마르코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사실은 같은 프로세스입니다. 시점이 좀 다른 거죠. mu n은 n이 어떤 finite한 타임 시점의 디스트리뷰션이고 mu n 프라임은 한참 뒤에 디스트리뷰션, 고정된 디스트리뷰션을 그냥 갖다 바꿔치기 한 겁니다. 자, 그렇게 가정을 했을 경우 위의 가식을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mu n 프라임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어떤 고정된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고,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 식을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2장에서 우리가 뭘 증명했었냐면 엔트로피 맥시마이징 디스트리뷰션은 유니폼하다라는 것을 증명했었죠. 2장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사실은 지금 1, 2, 3, 4장 다 통틀어서도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보 이론이 뭐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다 모든 게 외우기 귀찮다라는 사람들은 딱 하나만 외워두면 됩니다. 엔트로피 맥시마이징 디스트리뷰션은 유니폼하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도 정보 이론을 여러분들이 배운 충분한 가치가 있다. 왜냐면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 자, 그걸 증명할 때 요식을 썼었습니다. 두 개의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 임의의 디스트리뷰션 P가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있었고, 같은 카디널리티를 갖는 그냥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 사이에 렐러티브 엔트로피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성질을 통해 갖고 엔트로피 맥시마이징 디스트리뷰션이 이동하다라는 걸 보였었죠. 자, 그때 그냥 동일한 식을 썼습니다. 풀어 헤쳐보면 이놈은 expectation mu n에 대해서 log mu n mu를 계산하는 거죠. 컬백 라이블러는 정의가 이겁니다. 이걸 그대로 갖다 그냥 적용만 하면 사실은 2장에서 다 했던 건데 시간이 좀 지났고 여러분들 뭐 중간고사 리뷰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바로 μn이 있으니까 엔트로피의 정의하고 같죠. 다만 마이너스가 빠져 있는 거죠. 엔트로피의 정의고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사실은 뭐 2장 끝에서도 얘기했지만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얘기하는 크로스 엔트로피하고 동일한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 크로스 엔트로피가 우연히도 뮤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니까 상수가 돼서 밖으로 튀어나갔고 카디널리티만 살아남는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상수고 로그 뮤분의 1은 그냥 로그 카디널리티가 같고 상수니까 expectation 사라지고 그냥 이것만 남은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제일 왼쪽에 있는 이놈이 컬백 라이블러가 우리가 방금 전에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간에 따라서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했죠. 자, 근데 이놈은 고정되어 있는 거죠. 카디널리티는 상수입니다. 이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감소하려면 이놈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마르코프이면서 파이널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 유니폼한 놈들은 엔트로피가 무조건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근데 그게 물리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냐? 엔트력 각체의 법칙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좀 어렵게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결론이죠. 물리학에서 신봉하고 있는 어떤 법칙을 정보이론이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이 정보이론의 위력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다. 이게 단순히 통신 이론, 뭐 데이터 처리 이런 데만 적용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정보이론이 무지막지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뭐 사이드로 이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 유니폼하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건 상당히 고등한 질문인데 랜덤 프로세스 이론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유도를 하면 한 A4용지로 한 서너 페이지 정도 유도를 하면 뭐를 유도를 해볼 증명을 할 수가 있냐면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그 필요 충분 조건이 우리가 마르코프 프로세스 정의를 내릴 때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마르코프 프로세스를 특성 짓는 것, 캐릭터라이즈 하는 거는 그냥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한 타임 스텝에서 다음 타임 스텝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거 말고는 마르코프 프로세스를 특징 지어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미난 사실은 이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의 구조가 어떤 특정한 구조를 가지면 필요 충분 조건으로 파이널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 유니폼하게 된다라는 굉장히 심오한 결론이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고등한 선형대수 이론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렬에 배운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임의의 행렬을 이렇게 n승을 했을 때 임의의 행렬이 n승이 컨버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조건을 따져갖고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필요 충분 조건은 이 두 사항을 만족시킨다. 근데 사실은 두 번째 사항은 사실은 이거는 없어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원래 당연한 거기 때문에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또는
어떤 행렬이 주어졌을 때 PIJ를 모은 것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지난 시간에 또 언급을 했었지만 각 행들을 이렇게 모아서 더하면 무조건 1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이 J에 대한 인덱스들을 다 더한 거니까 conditional probability is a probability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J에 대한 probability이기 때문에 그냥 확률의 공리에 의해서 각 행의 합은 1이 돼야 됩니다. 그게 요성질이니까 이건 사실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없어도 되는 얘기고 진짜 중요한 얘기는 뭐냐. 각 칼럼에 대해서도 합이 1이 돼야 된다. 이건 원래는 만족 안 해도 되는 건데 이게 추가적으로 만족을 하면 각각의 칼럼들의 합이 1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놀랍게도 파이널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 유니폼한 컨버전스를 그러니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된다라는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증명하려면 뭐 고등한 선형대수도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해서 뭐 선형대수 시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론만 우리는 가져다 쓰겠습니다. 근데 혹시 수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마르코프 프로세스에 관련된 대학원 수준의 책을 찾아보면 이 증명 과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읽어보도록. 자, 그래서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지금 요거의 의미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미는 뭐 당연한 거고요. 확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고 칼럼 와이즈로 합이 1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뭐 역시 그래픽하게 설명하는 게 가장 좋겠죠. 일단 마르코프 체인의 i번째 마르코프 프로세스 i번째 노드가 있는데 i번째 스테이트라는 얘기입니다. 주변의 노드들이 연결이 되어 있겠죠. 갑자기 또 먹통이 됐네. 주변 이웃 노드들한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웃 노드로 나가는 화살표도 있고 그렇죠? 트랜지션이 들어오는 화살표도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나가는 놈만 일단 먼저 빨간으로 표시를 해볼까요? 이렇게 나가고 뭐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그렇죠? 네. 이렇게 나갈 때 이 나가는 아웃고잉 확률들을 다 합치면 1이 돼야 된다라는 보장은 원래 없습니다. 반대로 이제 뭐 까만 파란색으로 할까요? 이 인바운드 들어오는 놈들 이 파란색들을 다 더하는 거는 항상 1이 돼야 된다라는 보장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확률이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각 행별로 다 1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아웃고잉은 1이 돼야 된다라는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만약에 이게 추가적으로 만족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더블리 스토캐스틱 또는 유니폼한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웃고잉하는 이 확률들이 합쳐서 1이 될 필요가 없는데
이게 1이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아주 특이한 연력학 제2법칙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사이드로 나오는 성질인데 마지막은 엔트로피 자체만 증가한다는 걸 보였었고 최초의 어떤 컨디션이 주어졌을 때 그때의 그 최초의 컨디션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컨디셔널 엔트로피를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죠. 각 시간별 컨디셔널 엔트로피를 생각해도 마찬가지로 계속 증가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력학 제2법칙의 뭐 또 다른 버전이라고 봐도 됩니다. 최초의 어떤 물리적인 시스템을 최초 컨디션을 딱 주면 예를 들면 닫혀진 박스 안에 황수병 하나에 그 뚜껑을 닫아놓은 상태 그게 최초의 컨디션이고 t 콜 0 플러스에서 뚜껑을 딱 여는 순간 되겠죠? 그 컨디션이 주어지더라도 그 예시를 했던 것처럼 그 향수병에 있는 분자들이 박스 안에 골고루 쫙 퍼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골고루 퍼진다는 얘기가 바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하고 같은 뜻의 의미가 되겠고요. 교수님, 아웃고잉 합이 1이 안 되나요? 본인의 질문이에요? 다른 사람 질문? 셀프 때문에 안 된다는 건가요? 자, 아웃고잉의 확률이 뭔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n-1 시점에서 현재 노드가 i에 있는데 그렇죠? j는 주변에 있는 노드들의 인덱스고 그렇죠? 확률의 공리에 의해서 j에 대해서 다 더하는 건 무조건 1이 돼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 번 강조했듯이 조건부 확률도 확률이니까 그렇죠? 조건이 있든 없든 확률이기 때문에 근데 조건을 다 더한다고 해서 확률이 뭐 조건을 만족하는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확률의 공리에 이런 건 존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웃고잉을 한다는 얘기는 이거에 i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1이 될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1보다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아웃고잉이란 예를 들어 스테이트 1에서 1, 2, 3, 4로 가는 건데 그거에 대한 1이냐 1이냐 지금 잘못 얘기했네. 거꾸로 얘기했네. 네, 잘 지적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웃고잉이 아니고 인바운드네요. 네, 이 얘기가. 그래서 파란색입니다. 뒤집습니다. 이 파란색 케이스들을 얘기합니다. 파란색, 이 빨간색들은 당연히 이제 1이 돼야 되고, 당연히 1이 돼야 되고, 인바운드, 인커밍들은 1이 될 필요가 없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거꾸로 얘기할 뻔했네요. 저도 헷갈립니다. 인바운드들이 보통 1이 될 필요가 없는데 이게 1이 되는 상황에서는 굉장한 스페셜 케이스로 그 연력학 제2법칙이 성립한다. 이다. 자, 그래서 약간은 다른 얘기인데 3번을 볼까요? 어쨌든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그 4번은 요 스테이셔너리하고 타임 인베리언트하고 살짝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앞서 1, 2, 3번에서 얘기한 스테이셔너리는 타임 인베리언트한 그 마르코프 프로세스고, 이걸 좀 괜히 얘기하는 점도 있는데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어서, 스테이셔너리라는 거는 우리가 4장 초반부터 얘기했던 스테이셔너리입니다. 모든 개수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시간축에서 좌로동, 뭐 우로 이동해도 상관없이 똑같은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그 오리지널 데피니션인 스테이셔너리한 경우를 가져.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하나인 경우도 당연히 디스트리뷰션이 픽스가 돼 있으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2, 3번에서 한 거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죠? 변화해서는 안 되니까 스테이셔너리는. 여기서 스테이셔너리는 그 오리지널한 스테이셔너리의 정의입니다. 자,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컨디셔널한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라는 걸 보이는 거고,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로부터 시작을 해서 컨디셔널 엔트로피에다가 우리가 추가적인 변수를 하나 더 컨디션에 넣어버리면 당연히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컨디셔닝 always reduces entropy니까. x2를 집어넣자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줄고, 여기 타이포인데 이거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이게 다 이퀄입니다. 자, 이게 마르코프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과거 히스토리 중에 일부가 나와 있으면 그 히스토리 중에 가장 최근 거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마르코프의 정의에 의해서 쉽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x1 날아가는 거고 이퀄로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방금 뭐라 그랬냐면 스테이셔너리를 가정했기 때문에, 스테이셔너리 가정했기 때문에 시간축에 따라서 이게 변화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n이 n 플러스 1로 바뀌어도 똑같고, 그러니까 전체 시간축을 임의의 시간을 더해도 똑같아야 되고 임의 시간을 빼도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1이라는 시간을 빼면 여기서 1 빼면 -1, 여기서 1 빼면 1이죠. 이것도 같아야 된다. 그러면 처음하고 끝만 비교하면 시간이 한 스텝 지나가면 컨디셔널 엔트로피가 커진다는 경우인 거죠. 자, 이렇게 증명을 해도 되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굉장히 파워풀한 데이터 프로세싱 이퀄리티가 있죠. 이거를 생각해도 됩니다. 자, 임의의 X의 시퀀스에서, 이 랜덤 프로세스에서 임의의 सब셋을 뽑아도 역시 마르코프 체인을 이룹니다. 이것도 마르코프의 정의에 의해서 사실은 유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x1, xn-1, xn 이 세 개가 마르코프 체인이 이룬다고 하고, 이 세 개에 대해서 요놈과 요놈의 뮤추얼 인포메이션, 요놈과 요놈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하면 데이터 프로세싱 이퀄리티의 직관적인 결론은 뭐냐면, 멀리 있는 놈은 정보량이 작고 가까이 있는 놈은 정보량이 크다라는 거였죠. 가까이 있는 놈이 이거고 멀리 있는 놈이 이거죠. 그거를 엔트로피로 풀어헤쳐 보면 두 개의 차이로 표현된다 그랬죠. 이렇게 n-1, n-1 기분 1, n 기분 1 이렇게 됐죠. 근데 스테이셔너리 하니까 이놈 같습니다. 서로 캔슬되고 순서를 좌우를 바꿔뛰기 해보면 똑같은 결론이죠. 엔트로피가 컨디셔널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자, 그래서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1, 2, 3번까지는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얘기하는데, 아직 스테이셔너리에 도달하지 않은 다이나믹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마르코프 프로세스가 있으면 계속 다이나믹하게 변하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면 어떤 그 동적 평형의 상황에 도달한다 그랬죠. 그게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 다이나믹한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4번은 이미 스테이셔너리에 도달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스태틱한 환경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게 모순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사실은 마르코프 프로세스 이론의 좀 디테일을 잘 알면 디테일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물리학의 응용은 여기서 끝났고 딱 두 줄로 지금 돼 있는데 갬블링에 대한 응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갬블링에서 가장 많이 이제 쓰는 게 포커니 뭐 백잭이나 이런 카드 게임이죠. 이제 그 카지노 가본 사람이 해외여행 정상 무슨 게임 하고 있어요? 멋있만. 아, 제일 단순무식한 걸 했네요. 좀 갬블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그래도 그거 안 하고 카드 게임을 합니다. 네. 자, 근데 옛날 뭐 노땅 얘기이긴 하지만 저희 세대 때 유명한 드라마가 나왔었죠. 뭐 올린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무슨 드라마인지 아는 사람? 안 해요. 몇 살 됐어요? 몇 학년 됐어요? 지원한다. 그쵸? 정은 몇 학년 때인지 알아요? 그 드라마의 실전 주인공이 있습니다. 정말 한국 교포대 어마어마한 갬블러 실력자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만든 드라마인데 그 사람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좋은 도박의 전략은 뭐냐라고 기자가 물었더니 첫 번째 전략도 도박을 안 하는 거고 두 번째 전략도 도박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세 번째 전략도 도박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박은 안 하는 게 남는 장사다라는 걸 미리 얘기하고 그래도 굳이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도박에서 일어나는 이런 프로세스들을 정보 이론 관점에서도 한번 관찰해 볼 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이제 다음 수업이 과학 수업이긴 하지만 과학수에서 또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와 이제 비슷한 그 도박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조금 설명을 하면 기본적으로 카지노를 보통 하우스라고 부르는데 하우스와 그 실제 이 플레이하는 사람 플레이어 사이에 그 정보의 불평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우스는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아니면 숨겨져 있고 그다음에 플레이어는 액세스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게임이기 때문에 불평등한 그라운드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결국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파퓰러한 블랙잭 같은 게임도 보면 아슬아슬하게 분리하게 돼 있습니다. 너무 어비어스하게 분리하게 해놓으면 아무도 플레이를 안 할 테니까 그래서 한 51대 49 이 정도로 애매하게 해서 마약 중독을 시키듯이 도박을 중독을 시키는 거죠. 행운에 의존을 하도록. 자, 이게 도박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박에서 일어나는 프로세스랑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한 그 주식을 사고 파는 것들이 일종의 또 어떤 베팅을 하고 갬블링하는 거하고 거의 유사한 관계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동일한 것이 경제학에서 이런 정보의 불평등이 사실은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아마 제 기억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조지 에컬로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논문으로 경제학상을 받았냐면 인포메이션 에이시메트리가 모든 경제 현상에 중요한다. 그래서 그거를 예시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는 항상 중고차 딜러들의 이렇게
안 좋은 표현으로 항상 호구가 될 수밖에 없다. 이유는 중고차 딜러들이 차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게 너무 오버하는 얘기 같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배웠던 뮤추얼 인포메이션도 표현 가능합니다. 이 경제학에서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거가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체인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정보를 중고차를 만약에 구매한다고 생각할 때 중고차의 퀄리티를 Y라는 변수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제한된 정보, X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고차 딜러는 그 차를 이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죠. X1하고 뭐 X2, X3, X4 뭐 엄청 많은 추가 정보가 있을 텐데 그거 그냥 뭉뚱그려서 X2라고 합시다. 그렇죠? 근데 이 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체인 룰이 바로 적용이 가능하죠. X에 대해서. 이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모든 뮤추얼 인포메이션들은 양수이기 때문에 이게 양수죠. 이거는 딜러의 정보고 이거는 컨슈머의 정보인데 첫 번째 항이 이거와 같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경제학에서 노벨상 받은 논문도 뮤추얼 인포메이션 한 줄로 쉽게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물리학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경제학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보 이론을 사용한 논문들을 요즘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2001년도 노벨 경제학상의 얘기였고요. 다시 갬블링으로 돌아가서 갬블링 카드 게임의 가장 기본이 뭐 포카를 집에서 친구들끼리 쳐본 사람 있네. 여기 있네. 역시 도영 학생이 뭔가 강학습을 많이 해서 포카를 많이 하나 보네.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한 게임이 끝날 때마다 카드를 어떻게 하나요? 새로 딜러가 섞죠. 섞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근데 그걸 정보이론적으로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섞는 이유는 플레이를 한번 하고 나면 어떤 패턴들에 의해서 소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오더링이 생깁니다. 그러면 혼란도가 줄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잘못하면 불평등한 게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혼란도를 다시 높여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섞는 걸 셔플링 한다고 하는데 셔플링 하는 것은 혼란도를 높이는 프로세스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카드 게임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각 라운드마다 딜러가 한 번씩 카드를 섞어줘야 되는데 그거가 정말로 정보이론적으로 꼭 필요한 프로세스인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로 필요한 프로세스다라는 걸 또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드가 총 52장의 카드로 조커를 빼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카드의 그 순열, 가능한 순열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합니다. 52 팩토리얼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카드의 순열에 해당하는 이 랜덤 베리어블 X는 그 카디널리티가 52 팩토리얼이 되는 그런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 무지막지한 숫자입니다. 계산은 안 해봤지만 52 팩토리얼이면 하여튼 뭐 10에 한 뭐 몇백 승, 몇십 승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X는 52 팩토리얼계의 어떤
스칼라 값을 갖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봐도 좋고, 그 각각의 스칼라 값들을 그 카드의 퍼뮤테이션 벡터로 매핑을 시킬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원래 퍼펙트하게 오더링 돼 있는 거 숫자가 1부터 2, 3, 4, 4 해갖고 52. 요게 하나의 벡터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퍼뮤테이션 할 수 있죠. 순서를 막 뒤집으면서 그 가능한 가지수가 52 팩토리얼이죠. 이거를 랜덤하게 퍼뮤테이션을 해보겠다는 얘기죠. 그 랜덤한 퍼뮤테이션은 t가 된다. 그래서 x를 이런 원래는 스칼라를 값을 갖는 랜덤 베리어블이지만 뭐 벡터 값을 갖는 랜덤 베리어블로 취한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보고, t는 매트릭스인데 랜덤한 매트릭스입니다. 근데 52 by 52 매트릭스고, 그냥 아이덴티티 때는 하나도 안 섞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예를 들면 1이 2의 위치로 가고 2가 1의 위치로 간다 그러면 여기가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1이 되는. 그래서 예를 들면 퍼뮤테이션을 할 때 어떤 두 개를 바꿔치기 하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행렬에도 그대로 각 행별로 적용하면 이런 퍼뮤테이션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이 t가 퍼뮤테이션입니다. 재미난 사실은 이 구조가 각 행별로 1이 하나만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각 열별로도 1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임의의 행렬이 아니고. 그런 52 팩토리얼 개의 그런 구조를 갖는 행렬 중에 랜덤하게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겠다. 52개 팩토리얼의 어떤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서 딱 던진 다음에 그 중에 나온 거에 해당하는 t를 x에 곱하면 카드가 셔플이 되는 그런 거 되겠죠. 자, 그러면 재밌게도 우리가 배운 단순한 지식만 가지고도, 2장에서 배웠던 단순한 지식만 가지고도 카드 셔플링을 하면 이 x라는 카드 포지션에 대한 랜덤리스가 증가한다는 거죠. 이게 약간 연력학 제2법칙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트워크가 증가하는 거니까. 자, 결국 우리가 보이려는 건 이거죠. x라는 랜덤 베리어블에 t도 랜덤한 겁니다. 디터미스틱한 행렬이 아니고 랜덤한 매트릭스가 되고, t를 곱했을 때 그게 새로운 랜덤 벡터가 나오는데 이놈의 엔트로피는 원래 오리지널 집보다 커진다. 이게 랜덤 퍼뮤테이션 한다는 게 셔플링 하는 거니까. 자, 근데 이게 의외로 증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 엑서사이즈 문제 중에 하나이긴 한데 거기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서 개념이 간단하니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tx, 그러니까 셔플링 한 다음에 혼란도죠. 얼마큼 혼란적으로 카드가 셔플이 돼 있느냐. 자, conditioning always reduces entropy라고 그랬죠. 여기다 컨디션을 하나 붙이면 줄어들겠죠. 어떤 컨디션을 붙이느냐. 좀 약간 치팅이긴 한데 그래도 치팅은 아닙니다. t를 컨디션으로 줘도 그렇죠? 컨디셔닝이 되니까 어쨌든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재미난 사실은 이 t라는 매핑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조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행 또는 열을 이렇게 트랜스포지션 한다고 하는데 바꿔치기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렬의 구조는 무조건 디터미넌트를 계산해 보면 무조건 넌 제로거나 절대값이 1이 나옵니다. 즉 항상 인버터블 하다는 얘기죠. 뭐 직관적으로 당연한 얘기고, 왜냐하면 어떤 순서로 퍼뮤테이션 한다는 얘기는 그 역방향 퍼뮤테이션도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자, t가 주어진다면 t의 인버스도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t의 인버스도 원투원 매핑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그 랜덤 베리어블의 어떤 가능한 가지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t 인버스를 앞에 곱해도 앞에 원래 오리지널 tx가 있었는데 왜냐면 t가 주어져 있으니까 디터미스틱한 어떤 원투원 매핑을 t가 원투원이면 t 인버스도 원투원입니다. 그렇죠? 원투원 매핑을 랜덤 베리어블,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에 취해도 엔트로피는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도 증명 가능합니다. 쉽게. 아마 2장의 숙제 중에 아마 이런 게 하나 있었을 겁니다. 그 성질에 의하면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퀄리티로 놀랍게도. 놀라운 건 아니지만 그냥 t의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당연한 일이고 이 두 개가 캔슬돼 버리죠. 그러면 hx 기본 t 그리고 잠깐만요. 방향이 잘못돼가. t 인버스. 그리고 컨디셔닝 맞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타이포인데 중요한 과정이 빠져 있는 게 가정은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t하고 업데이트된 파일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t하고 x는 서로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가정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카드 상태하고 내가 셔플링하는 오퍼레이션하고 따로 놔야 되죠, 당연히. 현실적인 상황에서도. t하고 x가 당연히 인디펜던트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 개의 인디펜던트한 랜덤 베리어블 컨디션 하나하나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hx 기분 t나 왜냐면 tx가 인디펜던트하니까 hx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단 세 줄로 정확하게 네 줄이네요. 네 줄로 셔플링하는 게 엔트로피를 증가한다 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정보이론의 적용이고 그냥 이건 여담인데 사실은 이거 이후에도 훨씬 더 복잡한 카드 셔플링에 대한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대학원생 때 본 논문인데 어떤 논문이 나왔냐면 실제 카드 셔플링은 여기 도혁 학생 카드 셔플링 할 때 한 번만 하나요? 몇 번만 하나요? 그렇죠. 실제 카드 셔플링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T라는 오퍼레이션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T라는 오퍼레이션은 지금 퍼펙트한 랜덤 셔플링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오퍼레이션은 뭐냐면 카드가 있으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뭐 이런 비유가 맞을 것 같은데 선풍기에다가 앞에 놓고 확 날린 다음에 막 바닥에 떨어져 다시 긁어 모으는 그런 오퍼레이션. 근데 실제 셔플링은 그렇게 하죠. 어떻게 하냐면 뭐 가운데 반을 뽑아서 뭐 위에 놓거나 아니면 밑에 반을 뽑아 위에 놓는. 약간 구조가 있는 셔플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란 T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어떤 또 논문이 나왔냐면 실제 사람들이 갬블러들이 하는 셔플링을 하는 게 그러면 랜덤리스를 몇 번이나 셔플링을 해야 랜덤리스를 보장할 거냐. 그러니까 이 TX가 유니폼하게 가까워질 거냐를 이제 분석한 또 논문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랜덤 프로세스 이론을 적용을 해야겠죠. 하게. 그리고 셔플링의 구조까지도 반영을 해야 되고 결론만 얘기하면 그 논문의 결론에 의하면
최소한 플레이어드 셔플링하는 방법을 셔플링을 해서 이런 아이디어란 셔플링에 가깝게 도달하려면 최소한 7번 이상은 셔플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문이 있고, 그냥 재미난 얘기인데 가끔 친구들하고 포커 게임을 하는데 실제로 이걸 실제 적용하면 상당히 유효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카드 게임에서 약간 흐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나요? 도영 학생? 어떨 때는 계속 지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고, 어떨 때 계속 이기는 상황이 벌어질 때, 그걸 위닝 스틱, 뭐 루징 스테이크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그렇죠. 카드 게임 할 때 굉장히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속 지고 있는 상황에 도달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거를 적용하면 놀랍게도 상황이 반전이 되는 거예요. 실제 카드 게임 하는 사람들 한번 적용해 보면 실전 적용 가능한 정보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계속 지고 있는 상황이 좀 느껴지면은 내가 딜러가 됐을 때 카드를 한 7번 이상을 셔플링을 해버리면 그러면 판도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기고 있던 사람이 더 이상 이기지 않고 공평한 게임을 다시, 어떻게 보면 게임을 좀 리셋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항상 나한테 유리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은 공평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카드 게임을 좀 스마트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정보를 배워야 됩니다. 7번 이상 셔플링을 권장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보 이론에 어떻게 보면 뭐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응용, 물리학, 경제학, 뭐 갬블링 등에 대한 응용을 얘기를 했고요. 이제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까지 뭐 질문 있나요? 뭐 중간고사 전에? 중간고사 우리 화요일 날 보기로 돼 있는 거 맞죠? 오늘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겠고요. 중간고사 범위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정보 이론의 기본적인 이론들은 이제 배웠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좀 중요한 응용 분야들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가 데이터 압축. 그래서 이 압축을 하는데 압축이 2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그 압축을 한 다음에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려주는 것, 뭐 압축을 컴프레스 한다 그러면 디컴프레스 한다고 봐야겠죠. 아니면 압축을 뭐 인코딩 한다 그러면 디코딩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 인버터블한 상황인 경우, 즉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를 디컴프레션을 했을 때 완전 동일하게 만드는 그런 압축 방법이 있고, 그걸 동일하다, 로스가 없다 해서 로스리스 컴프레션이라고 합니다. 5장에서 다룬 거는 이제 로스리스 컴프레션을 다루게 됐고요. 나중에 이제 좀 더 어려운 상황이 로시 컴프레션, 즉 압축을 한 다음에 원본으로 되돌렸을 때 비슷하게는 나오는데 똑같지는 안 나오는, 근데 그냥 엉뚱한 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에러 바운드 이내로 나오게 하는 그런 압축 이론이 있습니다. 이걸 로시 컴프레션이라고 하는데 약간 추가적인 어프락시메이션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겠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챕터에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스리스는 지난번에 예시했듯이 이런 금융 데이터 이런 데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의 계좌 정보, 계좌의 그
잔액을 압축을 하는데 잘못 압축해서 복원했을 경우 공이 하나 빠져버리면 심각한 사고가 터지는 거죠. 계좌에 1억 원이 있었는데 갑자기 공이 하나 빠져서 1,000만 원이 되면 황당한 겁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압축은 즉 10장에서 배우는 로시 컴프레션을 은행 데이터에다가 적용한다고 하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로스리스는 완벽하게 압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엔트로피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장 최적의 알고리즘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하는데 압축할 수 있는 극단적인 한계가 어디라는 이론적인 거 하나와 그다음에 그 극단적인 한계를 만들어주는 알고리즘을 실제로 실용적인 알고리즘을 하프만이라는 사람이 설명했다 해서 하프만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하프만 코딩이라고 하고 하프만 컴프레션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고요. 자, 용어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루려는 데이터가 지금까지는 수치적인 데이터만 다뤘지만 데이터라는 게 숫자만 있는 게 아니죠. 생각을 해보면 숫자 말고도 문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압축을 한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면 어떤 문서를 여러분들이 뭐 압축한다고 치면은 그 문서는 숫자로 안 이루어져 있죠. 문자들의 열로 수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의의 숫자가 아닌 임의의 문자까지 포함하는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다루려는 어떤 그 랜덤 베리어블들의 그 값들을 숫자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숫자가 아닌 문자까지 포함한 놈을 알파벳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4장까지 배웠던 그 인포메이션 소스 X하고는 무슨 관계냐면 X의 그 실제 실행한 결과값이 숫자가 아닌 문자까지 포함하는 거.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주사위면에 1, 2, 3, 4, 5, 6이 있는데 거기에 1, 2, 3, 4, 5, 6 대신에 덧붙여서 뭐 스티커로 A, B, C, D, E 하고 갖다 붙여도 되죠. 그렇죠? A, B, C, D, E, F. 그러면 주사위 던지면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문자가 나오겠죠. 문자의 시퀀스가. 그래서 그런 각각의 어떤 랜덤 베리어블로 시행을 했을 때 값을 이제 이 알파벳이라고 하겠다는 문자까지 포함한 그리고 여기서 가정이 이게 유한한 어떤 집합이다라고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문자가 뭐 영어가 될 수도 있고 가나다라가 될 수도 있고 공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라빅이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심볼은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키보드에 있는 건 다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숫자만 다루는 게 아니다라는 거. 이게 사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 5장 뒷부분에 이제 문자들을 다룰 때 사실은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로스리스 하는 거를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랬을 때 코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 컴프레션을 정보 이론에서는 데이터 컴프레션은 일반인들이 말하는 용어고 정보 이론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소스 코딩이라고. 그러니까 소스는 정보의 소스를 얘기하는 거고 코딩은 이거를 뭔가 압축하는 인코딩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소스 코딩은 하나의 매핑, 뭐라 그러죠? 인코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소스 코드는 정의가 뭐냐? 이 인코딩하는 매핑을 얘기하는데
매핑은 펑션을 얘기하죠. 펑션은 당연히 정의역이 있고 공역이 있어야 되죠. 정의역은 영어로 도메인, 공역은 코도메인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의역은 랜덤 베리어블에 실행되는 값들의 집합, 그렇죠? 스크립트 X라고 부르겠고, 여기서 그냥 뭐 높아지면서 하는 얘기인데 랜덤 베리어블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랜덤 베리어블이 정보 이론에서는 인포메이션 소스인데 이게 아주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실행 전에는 진짜 랜덤하고 뭐가 벌어질지 모르고 실행하면 디터미스틱하게 되는 것들이 정보라는 게. 그래서 정보 이론에서 얘기하는 정보라는 것은 그 전후가 다른 이런 그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직전에는 뭐가 벌어질지 모르고, 그러니까 랜덤한 거죠. 그러니까 주사위 던질 때 던지기 직전에는 무슨 숫자가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한번 던지고 나면 어떤 특정 숫자로 고정이 돼버리죠. 직후에는 어떤 특정한 숫자로 고정이 되고, 그렇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죠. 확률 이론에서 곱하시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확률 이론에서 랜덤 베리어블의 정의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직전과 직후가 다르다. 그리고 이게 이제 1, 2장에서 얘기했던 정보의 개념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냐면 그 우리는 실행한 다음에 고정된 놈에 관심을 안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 한번 던져져서 실행이 돼서 어떤 특정한 고정된 값을 가지면 그거는 정보량이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디터미스틱 해버리니까. 실행 전엔 뭐가 벌어질지 모르니까 모든 가능한 실행한 경우에 대해서 정보 이론에서 관심 있는 것은 평균적인 비례비에 관심이 있다. 왜냐하면 특정한 케이스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그래서 옛날에 여기 김산 학생이 질문했던 건데 어떤 주어진 데이터가 있어야 압축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걸 그 주어진 데이터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얘기죠. A라는 회사는 이런 주어진 데이터가 주어지고 B라는 회사는 저런 주어진 데이터가 주어지고 C라는 회사는 저런 주어진 데이터가 주어지는데 모든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금융기관이라고 합시다. 모든 금융기관들한테 평균적으로 잘 작동하는 압축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정보이론의 목표지. 어느 특정 기관에서 갖고 있는 이미 주사위에 던져진 데이터를 압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디터미스틱한 거니까 정보량이 제로니까 압축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제로 비시로 압축된다는 그런 경우는. 자, 그래서 압축의 개념을 좀 약간 철학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압축을 하는데 여기서 D라는 놈이 이제 방금 설명했던 알파벳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압축한 결과를 숫자로도 만들 수 있지만 이걸 더 일반화시키면 문자열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 A, B, C, D 뭐 26개인가요? A부터 G까지 26개로 이것들의 시퀀스로 이루어진. 그래서 여기에 스타 표시가 있는 것은 이것들의 시퀀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타 표시가 없는 D라고 얘기하면 하나의 싱글 알파벳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D 스타라는 얘기는 알파벳들의 시퀀스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시퀀스의 알파벳의 개수는 그냥 제한이 없는, 임의의 제한이 없는 시퀀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소스 코드는 다시 얘기하면 뭐 임의의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죠? 어떤 거를 예시를 들면 주사위 던지기로 하겠습니다. 주사위 던지기가 있는데
6개 가능한 경우가 있죠. 이 스크립트 X는 1부터 6까지의 집합이 있는 거고, D 스타는 우리가 이거를 예를 들면 A, B 영어 알파벳을 다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 집합만 써도 D가 A, B로만 이루어지는 집합이다. A, B만 가지고 압축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이 나오면 AA, 2가 나오면 뭐 AB, 그 다음에 그래도 6가지는 안 나오네. ABC 해야겠네. 눈치 빠른 사람은 2개 갖고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콤비네이션 4개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뭐 1이 나오면 AAA, 2가 나오면 AAB, 3이 나오면 ABA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 매핑을 할 때 이 지금 3개의 그 알파벳의 시퀀스 스트링이라고 하죠. 뭐 C나 파이썬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 스트링이 지금 딱 3개 길이로 픽스가 돼 있는 예시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거 픽스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거 이하인 거, 3개 이하인 걸로 다 매핑. 예를 들면 1이 나오면 A, 2가 나오면 AA, 3이 나오면 ABA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매핑을 할 수 있고 이런 놈들을 베리어블 랭스 소스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이론에서는 언급이 없으면 그냥 베리어블 랭스를 얘기합니다. 그때 각 그 리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X, 그러니까 주사위 던지기에 실제 던졌을 때 나오는 숫자에 대한 코드 그 알파벳의 길이, 지금 스트링의 길이를 LX라고 하자는 얘기고요. 그 CX는 이 스트링 그 자체 매핑된 거고, C라는 게 소스 코드가 되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소스 코드는 테이블로 볼 수도 있지만 각각의 X에 대해서 뭐가 매핑된다. 자, C라는 거의 예시가 뭐 이런 겁니다. 주사위 던지기로 치면은 이거는 뭐 AA, 뭐 AB, BA, BB, GA, CCC. 하나 더 늘려볼까요? 신이 베리어블 있으면 C 없어도 C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네. 좋은 지적이네. 네. 어쨌든 그러네. 하나짜리 경우 2개가 있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게 또 안 좋은 단점이 있어. 좀 이따 얘기하고 안 쓰는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3개를 쓰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할 거고. 자, 그랬을 때 요것들이 이제 이게 테이블로 볼 수도 있고 소스 코드를 이것들이 이제 x 값이고 여기에 cx가 되니까 이 테이블 자체가 하나의 뭐 펑션을 디파인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테이블 자체를 하나의 매핑으로 봐도 된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정보이론에서는 매핑으로 보는 거고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냥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테이블로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테이블이나 매핑이나 같은 거니까 디스크리트한 케이스의 펑션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압축을 한다라는 것은 뭐를 전제 가정으로 하고 있냐면 언젠가는 그거를 보거나 하겠다는 얘기죠. 압축을 한 다음에 영원히 잊어버릴 거면은 압축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압축한 다음에 다시 쓰려고 압축하는 거니까. 압축하는 이유가 뭐죠? 왜 압축할까요? 실용적인 관점에서. 그냥 한 노트북 안에서만 사용한다. 그러니까 왜 압축을 할까요? 그냥 저장하면 되지.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드디스크 SSD가 뭐 예를 들면 1테라로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2테라면 거기다 저장하려면 2대1로 최소한 압축을 해야겠죠. 안 그러면 저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장 공간의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압축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 번 압축하고 영원히 안 쓸 거면 압축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보통 압축해. 그러니까 압축한다라는 전제가정은 언젠가는 다시 꺼내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디컴프레션 하겠다는 얘기죠. 디컴프레션 하는데 원래대로 복원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소스 코드를 테이블로도 볼 수 있지만 매핑으로 본다 그러면 이놈의 매핑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으로 어떤 함수가 돼야 되죠? 그렇죠. 원투원 매핑, 즉 전단사 함수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1대1 매핑을 뭐 멋있게 얘기하면 너싱귤러라고 하죠. 또는 원투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스 코드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조건은 원투원 매핑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원투원이 아니면 복원이 불가능해지니까.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서 1도 AA로 매핑이 되고 2도 AA로 매핑이 됐다. 그러면 이제 매핑된 다음에 저장된 다음에 AA가 나왔을 때 이제 이거 복원을 해야 되는데 1로 갈지 2로 갈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단사 함수라는 게 어떤 두 개의 다른 값이 하나의 값으로 매핑이 돼버리면 그게 인버터블이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소스 코드는 무조건 전단사 함수다라는 건 기본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거 이제 여기까지 쉬운 얘기고 이제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거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다루는 데이터가 싱글 알파벳 또는 이런 싱글 랜덤 배리어블 딱 하나만으로 이루어져 있냐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셰익스피어의 뭐 로미오와 줄리엣 책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데이터 소스로 볼 수가 있고 책 자체가 이거는 잉글리시 알파벳들의 시퀀스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포메이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실제 우리 인간들이 다루는 데이터. 예? 모든 데이터들이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다. 즉 X라는 랜덤 베리어블 하나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고 결국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다루는 대상들은 실제로 랜덤 프로세스가 X들이 X1, X2, X3에서 쫙 연결되어 있는 시퀀스라는 거죠. 금융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뭐 어떤 숫자가 있으면 쭉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고 뭐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의 금융 데이터고 B라는 데이터의 금융 데이터 이어붙이면 이것도 시퀀스고. 자, 그래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소스 코드 관점에서 원투원 매핑만으로 충분할 거냐 만족시켜야 되는 기본 조건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압축하려는 것들은 하나의 싱글 알파벳을 압축하는 거는 너무 쉬운 거니까 이런 건 너무 쉬운 거니까 이거보다 뭐를 해야 되냐면 이런 X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걸 압축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그래서 소스 코드를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사위 던지기로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한 거는 지금 정의를 내린 거는 주사위 던지기 딱 한 번만 했을 때 결과를 압축하는 거고 실제 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아까 얘기했던 셰익스피어의 텍스트북 같은 것들은 주사위 던지기를 100만 번 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숫자들의 시퀀스가 있겠죠. 그 시퀀스를 압축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그게 사실은 데이터 압축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지금은 여기서 얘기하는 요 스크립트 X가 정의역이라는 얘기는 싱글 알파벳에 대해서 압축을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멀티플 알파벳에서 압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의 딜레마가 생기는 게 멀티플 알파벳을 다이렉트하게도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0번 주사위 던진 것들을 그냥 그 자체를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로 뭐 예를 들면 6의 10승계의 케이스가 있는 그 카디널리티가 있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로 압축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뭔가 이 시퀀스의 길이에 따라서 굉장히 그냥 압축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10일 때 따로 만들어야 돼. 11일 때 따로 만들어야 돼. 12일 때 따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어떤 시퀀스가 주어지면 이거를 싱글 알파벳 단위로 쪼개갖고 각각을 이런 테이블로 압축을 하고 그거를 이어붙이는 게 가장 실용적인 방법. 생각해보면
그거 말고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어 안 붙이고 그냥 여러 개의 심볼을 원샷에 한번 압축을 할 수 있으면 사실은 이론적으로 더 좋긴 한데 이따가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근데 실용적으로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퀀스의 길이에 따라서 압축하는 C라는 매핑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비실용적이다. 자, 그러면 싱글 알파벳에서 정의된 시간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코드를 멀티플 시퀀스, 멀티플 그 알파벳으로 확장을 시켜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이어붙이는 게 확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싱글 알파벳에 대한 매핑이었는데 요 X가 스타가 없으니까 하나의 싱글 알파벳인데 여기다 스타를 붙여버리면 이제 인풋 자체가 그러니까 주사 던지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한다는 네. n번을 하는데 이미 n번을 주사 던지기 한다는 얘기죠. 그런 시퀀스를 만드는데 그런 이제 코드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주사위를 n번 던졌을 때 소스 코드는 이거 자체로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러면 사실은 확장성이 확 떨어져서 이건 실용성이 아예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용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각각을 쪼개서 이렇게 이어붙이기를 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또 개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시퀀스를 압축했을 때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데 원래 이제 우리가 압축된 경우는 이거죠. 이걸 가지고 원래 이 시퀀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C 스타라는 익스텐션 코드라고 합니다. 익스텐션 코드가 역시 인버터블 해야 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어 붙였을 때도 인버터블 해야 된다는 성질이 만족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질문한 것처럼 이어 붙였을 때도 인버터블 하게 하려면 섞어서 쓰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어 붙였을 때도 인버터블 하다라는 것을 유니클리 디코더블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클리 디코더블과 아까 얘기했던 non-singularity의 차이점은 non-singularity는 싱글 심볼에 대한 원투원 매핑을 얘기하는 거고 유니클리 디코더빌리티는 멀티플 심볼에 대한 원투원 매핑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그냥 용어 정리만 했습니다. 아무 새로운 이론을 만든 건 없고 이런 용어 정리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제 추가적인 유니크 디코더블 한 것만도 부족하다라는 것도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약간 실용적인 이슈들이 이제 계속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새로운 종류의 코드들의 서브셋을 정리를 내리도록 프리픽스라고 하는 프리픽스 코드를 정리를 다음 시간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시험 관련해서 범위를 여쭤보는 오늘까지. 다른 질문 있나요? 자, 없으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